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개사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방송은 그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13년 소외계층 매체 취재비 지원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그들의 생활과 사업들을 소개하는 등 심층 보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제3차 복지 세미나 시간입니다. 지난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별로 현안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박미화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 제1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며 햇빛 실버빌 원장이신 선순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제1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며 사단법인 순천 여성인권지원센터 이순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다문화 가족 현안을 소개할 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박미화 사무국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무국장 박미화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2013년 1월 1일부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의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 출신국 전체 현황이 올해 23만 1,520명으로 작년 22만 687명에 비해서 1,833명인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문화 자녀의 환경과 심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가별 결혼 이민자 여성들 및 한국인 배우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와의 연령 차이는 큰 편이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연령이 평균 16살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평균 39세이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평균 34에서 35세입니다. 필리핀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은 평균 32세 정도이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은 편으로 평균 연령은 24세입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요. 고졸이 가장 많았고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의 학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 순서로 나왔습니다. 다문화 자녀는 일반 한국인 자녀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왜 옆집 엄마와 외모 그리고 한국인과 비슷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의 나라도 있지만 생소한 엄마 나라의 언어에서 또 자녀들은 잠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인 결혼 이민자 여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힘든 점으로 자녀
문제와 문화 차이를 특히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농촌 거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자녀 문제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도 다른 응답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중 중국 한쪽 결혼 이민자 여성이 언어 문제를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이민자 여성과 어려움으로 그 자녀 관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 한국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엄마와는 말이 안 통해 하고 다투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문화와 정서가 다른 외국인 엄마를 둔 다문화 자녀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둘째,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살의 딸을 둔 베트남 여성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밖을 저와 함께 나가면 이상하게 먼저 앞으로 막 달려가서는 한참 먼 거리에서 저를 기다려요. 그리고는 또 달려가고 저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거리가 위험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베트남 여성은 본인의 딸이 왜 그러는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셋째, 자녀 학습에 대해 지도를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한국인 엄마처럼 책상 옆에 붙어 앉아서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살펴봐 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넷째, 학령기 자녀의 학교 가정생활 지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호소하는 고민이 바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로 내방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학령기 자녀의 학교 생활과 또래와의 어울림, 왕따 지도 문제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다문화 자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서 불안 및 우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남편의 전처 자녀의 양육 및 관계 문제, 결혼 이민자 여성이 재혼인 경우, 중도 입국 자녀인 본국에서 데리고 온 자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 시댁과의 갈등 문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재혼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자녀들 중도 입국 자녀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섯째, 엄마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언어 발달 지도사를 배치하여 언어지체 다문화 자녀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몇 가지를 함께 나열하였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자로서 바라본 다문화 자녀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해 준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면은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역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언어 영재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인데요.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다문화 가정 엄마 아빠 나라말 경연대회를 올해로 3번째로 개최했었습니다.
이 경연대회 역시 언어 영재 교실 사업과 방향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엄마 나라, 아빠 나라 말을 습득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다문화 자녀 스스로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 그리고 확신과 주도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다문화 정책의 흐름이 결혼 이민자 중심에서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낯선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이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일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 사회, 다문화와 함께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자녀가 그 바탕이자 밑거름이며 미래의 글로벌 주역이 될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 문제를 소개할 햇빛 실버벨 선순자 원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선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어서 재정 위기를 가져와 국가의 존립 상태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류의 큰 업적 중 하나이지만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노인 평균 수명이 80.7세로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 국민 대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인 증가에는 노인 부양이라는 경제적 부담과 빈곤 해결이라는 소득 보장 문제와 함께 의료보장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노인복지 문제를 수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한 고령자의 근로기회 감소와 사회보장 제도의 미성숙 등은 빈곤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미비와 함께 향후 핵가족화와 가족의 부양 의식 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21세기에는 노인 문제와 노인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이 노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노인 교육이란 사회교육의 영역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교육을 의미하죠. 오늘날 노인 교육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크게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노인의 교육적 욕구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선숙은 노인 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는 모든 연령층의 학습 사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둘째, 노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노후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즉, 교육은 자립심을 길러주며 노년기를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꾸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노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노인을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지닌 능력을 개발해야 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넷째, 노인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대입니다. 노인 인구의 질적인 변화 추세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으며 노인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평생 교육의 수단으로서 노인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로 평생 교육의 욕구 증가인데요. 결국 노인 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보다 민감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교육의 질적 향상 없이 단순한 취미 오락에 편중될 때 앞으로는 더 많은 노인 문제와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인 교육이 노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노인은 과거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오늘날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계속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를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생산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평생 교육이 요구되고 있죠. 노인 교육은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문화를 습득하고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 발전을 위한 기초 교육이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들의 욕구에 비하여 노인 교육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재정 지원이 적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대부분의 노인 교육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학 인원이 비교적 적고 교육 내용이 주로 교양 강좌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보다는 취미나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육 기관이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등 접근성의 문제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선순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노인들이 바라는 바는 건강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취미, 여가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친목의 도모를 위한 교육의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정책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논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시설 부분에서는 교육 장소의 협소함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미확보와 관련해서 의견을 보였고요. 교육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교육생들끼리의 친목 단합비나 교육 중 다과비 등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경제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노인 교육 대상자들의 문제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 교육은 건강관리 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취미 여가 활동 교육, 노인복지 교육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여성의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사단법인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이순심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나누리의 이사장 이순심입니다. 사단법인 나누리의 부설 속에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가 있고요. 부설에 청소년 쉼터, 헤아림이라는 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우리 상담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첫째,
상담 심리입니다. 상담 심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법적인 문제 속에서는 우리 성인의 피해 여성들에게 선불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불금들을 해결해 주는데 법적으로 선불금은 무조건 선불금이라는 선불금만 받으면은 무료화시켜 줬고요. 네, 우리 그 성인의 피해 여성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선불금을 사기죄라고 사기라고 말을 해서 이 부분을 사기죄로 많이 고소를 당해서 그 부분에서 법적인 일을 상담소가 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우리 성인의 피해 여성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자궁이에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추세로서는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다른 톤을 가지고 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의료 지원 속에서 성매매 방지법 이전에 윤락법 때는 우리 언니들이 여기서 언니들이라는 친구는 성매매 상담소에서 치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니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으면 거부감 가지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밝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무엇이 될까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저는 성교육을 하는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도 특수 성교육이고 장애인 성교육이고 여성의 문제인 성교육인데 이 성의 문제를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성이 크고 보람직하고 바람직한 상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청소년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배워서 어떤 기관이든 학교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지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 성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정체성 어떻게 하면 사회화되어서 이 사회에 잘 살아갈 것인가 사회화되어서 어떤 일을 멋지게 할 것인가 하는 아이로 키워지는 아이, 가치관이 있는 아이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말을 한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의 문제는 곧 성의 문제고 성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읽거나 어떤 기관이든지 모든 기관에서는 특히 학교 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 보고 성폭력 예방교육 하더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앞서서 학부모들 성폭력 예방교육 시켜서 엄마가 아빠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성 분야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성에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한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성이 건강해야지 삶이 건강하구나. 삶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 분야 속에서 들어오면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능력을 확실히 구분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지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모든 현안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접목시킨다면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 복지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고 의견이 되어 그들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